어머니한테서 묵은지 냄새나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은은하게 식탁 위로 내려앉았다. 김치통 뚜껑이 열리자 익은 묵은지의 깊은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 속에는 세월과 손맛, 그리고 남편과 함께한 지난 날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묵은지를 꺼내 잘게 썰고 들기름에 달궈진 팬 위에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 가득 퍼지며 고소한 향이 섞였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렸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은 금세 굳었다. 어머니, 이거 냄새가 좀 심하네요. 정자는 놀란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건 묵은지. 냄새야. 오래 묵을수록 맛이 나는 거지. 아들은 멋쩍은 듯 며느리를 쳐다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엄마, 그냥 새 김치 사면 안 돼요? 요즘은 다 포장 김치 사서 먹어요. 순간 부엌 안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식탁 위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공기엔 어색한 정적이 맴돌았다. 정자는 말없이 묵은지 접시를 치웠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장독대에서 꺼낸 그 김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다. 남편은 밥 한 숟가락에 묵은지를 올려놓으며 늘 말했다. 이 맛이 진맛이지. 하지만 이제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정자는 조용히 식탁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 냄새가 사라지면 사람 냄새도 사라지는 거야. 그날 이후 부엌에선 묵은지 대신 마트표 깍두기가 자리했다. 익숙하던 냄비의 지글거림도 묵직한 냄새도 사라졌다. 대신 향이 진한 방향제가 부엌 한쪽에 놓였다. 그 냄새는 깨끗했지만 왠지 낯설었다. 정자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묵은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햇빛에 반짝이는 뚜껑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저녁 노을이 부엌 벽을 붉게 물들였다. 식탁 위에는 냄비 대신 치킨 상자와 피자, 박스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기름 냄새가 방 안에 퍼지고 손가락에 묻은 소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자는 잠시 그 냄새를 맡으며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익숙한 밥상 자리를 잃은 식탁 위를 천천히 훑었다. 묵은지 냄비 자리엔 낯선 종이컵과 일회용 접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포크를 들었다. 하지만 그 포크 끝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은 말없이 치킨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정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밥은 안 했니? 대답은 없었다. 그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이 조용히 빛났다. 며느리가 피자 조각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먹는 게 편해요. 설거지도 없고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냉기가 섞여 있었다. 정자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치킨이 있었지만 마음은 식어갔다. 그녀의 눈에 묵은 김치 냄비가 아른거렸다. 그때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이제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순간 정자의 손끝이 멈췄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따로 산다고. 예. 서로 편하게 살아야죠. 저도 회사 다니고 현수도 바쁘고요.
정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시선은 휴대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다 그렇게 산대요.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묵은지 냄비를 닦던 손, 아들의 도시락을 싸던 손이 허공에 머물렀다. 그래. 이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구나. 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발끝마다 세월이 묻어났다. 부엌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엔 치킨 냄새가 아니라 묵은지 냄새가 그리움처럼 스며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밥 냄새 사라지면 사람 마음도 식는구나. 봄비가 내리던 오후 거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자는 묵은지 냄새로 가득한 부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오래된 등기 서류와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남편의 이름이 선명히 찍힌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반반으로 해. 반은 자네 이름, 반은 현수 이름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현수 건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믿음은 점점 무너졌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경기도의 그녀 집으로 들어왔다. 잠깐 신세만 지겠다던 말은 어느새 3년이 되었고 집안은 어느새 그들의 물건으로 가득 찼다. 정자는 그저 조용히 살림을 챙기며 방 한 칸에서 묵은 세월처럼 살아갔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있잖아요.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이 집 명의를 우리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어요. 정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반씩 나눠주신 거잖아. 아들은 난처한 듯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요즘은 공동 명의보다 한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낫대요. 세금도 덜 내고 대출도 잘 나오고요.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잽싸게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혼자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정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관리. 이 집은 내가 돌본 세월이 얼마인데 그게 편하다니. 며느리는 마른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요. 나중에 정리하기도 쉽잖아요.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다 너의 이름으로 해라. 대신 내 목 절반은 남겨둬라.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무거운 단단함이 있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진심이 없었다. 정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등기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진짜 집이 아니라 숫자가 됐구나. 창문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묵은지 통을 꺼내 손으로 꼭 쥐었다. 그 손끝에 닿은 차가운 뚜껑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 냄새라도 있어줘서 다행이야. 아직은 내 것이 남아있구나.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 위에 부서지듯 들어왔다. 정자는 익숙한 장독대 냄새 대신 낯선 방향제 냄새를 느꼈다. 부엌 한쪽에는 며느리가 새로 사온 커튼이 달려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오래된 집의 냄새가 조금씩 지워져 갔다. 그날
며느리는 문턱에 기대어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우리 엄마 오시거든요. 어머니 방이 제일 크고 해서 거기로 모시려고요. 정자는 손에 쥔 행주를 떨어뜨렸다. 뭐라고? 내 방을 내 엄마가 쓰겠다고? 예. 며칠만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차가웠다. 식탁에 앉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 속 뉴스를 스크롤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현수야, 내 마누라가 내 방 내놓으라는데 너는 아무 말이 없니? 엄마, 잠깐만요. 기사 좀 보고 있어요. 그 말에 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내 엄마보다 뉴스가 더 중요하지.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거실에 주무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녀는 얇게 웃었다. 그리고 묵은지 다 버렸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그 말에 정자의 손끝이 굳었다. 그 묵은지가 말이다. 내 시아버지 밥상에 50년을 올랐던 거야. 이제는 냄새가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한 추억이야.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옛날 얘기 그만하시라니까요. 냉장고도 낡았고 묵은지는 그때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음처럼 식었다. 정자는 말없이 식탁을 내려다봤다. 평생을 담가온 시간의 맛이 그들의 한마디에 허무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그래. 묵은 건 버려야지. 사람도, 기억도.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이 남긴 등기 서류와 도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조용히 품에 안았다. 손끝으로 도장 자국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정리할 시간이구나.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묘하게 차분했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보다 결심이 번져 있었다. 이제 되찾을 시간이었다. 그날 아침 정자는 부엌에서 묵은지를 꺼내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가늘게 내렸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부딪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정자 어르신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예. 그런데요? 이 집 지난주에 매매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워주셔야 해요. 순간 정자의 손에서 묵은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이 집은 제 이름도 있는 집이에요. 등기부 확인해 보세요. 2달 전에 명의 변경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설마 이놈이. 그때 며느리의 톡이 도착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서울로 이사 가요. 현수 씨도 찬성했어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거실에 있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이제는 정말 버림받았구나.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통장 하나가 나왔다. 적금 내 마지막 준비. 남편이 떠난 뒤 자신이 죽게 되면 장례비와 납골당 비용만큼은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모은 돈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그래. 내게 남은 건 이것뿐이네. 죽을 때 쓰려고 모은 돈 이제 살아서 써야겠다. 그날 밤 정자는 장독대 앞에 섰다. 빗물이 흙냄새와 섞여 코끝을 스쳤다. 이제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묵은지도 인생도 오래 사귈수록 깊은 맛이 나는 법이지.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다짐했다.
그래. 돼지 김치찜 집을 차리자.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며칠 동안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묵은지 한 포기와 남은 밥 한 공기뿐이었다. 그녀는 그 밥을 천천히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먹고 살아야지. 울면 밥값도 안 나온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꽤 오래 부으셨네요. 예. 이제는 쓸 때가 됐지요. 내 인생도 갱신해야 하니까. 손에 쥔 통장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죽을 때 쓰려던 돈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니 인생이 참 묘하지. 창구를 나와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닐 천막 아래서 묵은지 냄새가 풍겼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정자는 허름한 상가 한 구석을 계약했다. 간판엔 이렇게 적었다. 정잔의 묵은지 김치찜. 처음엔 불안했다. 손님이 올까? 혼자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첫날 시장 아주머니 한 명이 들어왔다. 어머, 냄새 죽이네. 묵은지 어디서 난 거예요? 내 손으로 담근 거예요. 반세기 동안 같은 손맛이지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김치찜을 내놓았다. 그날 손님은 3명뿐이었다. 하지만 한 그릇을 비우던 손님이 말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세월의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정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그래. 냄새나는 인생이라 해도 좋다. 나는 이 냄새로 다시 살 테니까. 며칠 후 SNS에서 누군가 김치찜 사진을 올렸다. 요즘 어머니 손맛 나는 집 찾기 힘든데 여긴 진짜네. 그날 이후 손님이 늘었다. 시장 입구까지 줄이 길게 이어졌다. 그 무렵 아들네 피자집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다. 서울 임대료에 밀리고 손님은 끊겼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자기야, 이러다 우리 망하겠어. 아들은 말없이 벽을 바라봤다. 그의 눈앞에 떠오른 건 그날 어머니가 품에 안고 울던 묵은지 통이었다. 그때 TV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의 인생 맛집 정잔의 묵은지 김치찜을 소개합니다. 리포터가 웃으며 말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묵은 냄새요? 그게 인생의 냄새지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1층. 유리창 너머로 피자 앤 스마일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가게 안은 손님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다 남은 치즈 조각과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 매출표를 쥐고 이마를 짚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배달 위주로 할 걸 그랬어요. 요즘 누가 피자집 와서 먹어요? 현수는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너 그때 그랬잖아. 엄마 집 팔면 인생 바뀔 거라고. 우리도 돈 좀 벌자고. 지연은 눈을 치켜떴다. 그건 당신이 동의했잖아요. 난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 말에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은 초여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간판 불빛이 비에 젖어 깜빡였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이번엔 TV 인터뷰까지 했나 봐. 정잔의 묵은지 김치찜. 현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화면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묵은지찜과 그 앞에서 활짝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우리 어머니.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역시 묵은 게 오래 가긴 하네. 냄새 난다고 버릴 게 아니었나 봐. 그 말에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만해. 엄마 흉 보지 마.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 못했어요. 비는 점점 거세졌고 간판 불빛은 꺼져갔다. 묵은지 김치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붉게 익은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밥 위로 국물이 흘러내렸다. 정자는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젓가락은 잠시 멈춰 있었다.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연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네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훔쳤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정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묵은지를 한 조각 들어 밥 위에 올려주었다. 그래. 인생 살다 보면 냄새 나는 날도 있고 그 냄새가 지나야 뒤로서 맛이 나는 법이지. 현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묵은지, 김치찜을 함께 먹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묵은 김치의 구수한 향이 퍼졌다.